앞으로 주가는 어찌 될까 분석 한번 해주세요. 이게 앞으로의 지수 분석은 한국 주식을 매매한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역학적으로 엮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향을 받는 게 중국 시장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영향을 받는 게 북한이에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발이죠. 얘들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대북 제재안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제스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에서 사건이 터져서 우리나라 시장에 충격파를 주게 될 수도 있고요. 중국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니까 한국과의 우호관계 속에 있는 이 관계를 깨트려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려는 시도가 나오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시나리오상. 그렇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발동시킬 수 있는 게 한한령입니다. 혐한을 조장시켜서 우리나라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우리나라의 관계는 우호적 관계에서 미국 시장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간의 교역 내용도 높지만 미국을 아직까지는 따라잡을 수 없어요. 미국이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우호국이자 바이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쪽을 바라보자면 바이든이 이제 백악관에서 자리를 안착하고 어떻게 정책을 이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확실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감각은 좀 떨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2020년도장처럼 불장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대려 지금 금융권에서 이야기하는 쪽은 대규모 하락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그냥 점쳐버리죠. 예언하듯이. 저는 예언가는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의 금융학을 공부하고 했었던 건 아니고, 제가 현재까지 주식을 바라보고 테마나 정세 뉴스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수 단기권 방향을 잘 맞춰내긴 해요. 그런 관계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지는데, 현재 시점에서 북한에서도 다이너마이트 같은 내용이 남겨져 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 사드 배치할 때 한한령 조장시키고 굉장히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들었었던 한 5년 이내의 내용이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는 시기 때 그게 더 극심했었죠. 우리가 힘들고 우왕좌왕 할 수 있는 구간에서 그들은 치고 들어온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곤두박질 칠 것이다 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주식시장을 읽어가는 사람입니다. 점을 때리고 예언하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쭉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장을 일단은 유지할 거라고 보고요. 당분간. 이 와중 속에서 미국에서의 악재, 중국에서의 악재, 북한에서의 악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악재 내용이 동반되었다고 할 때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 드릴 겁니다. 관망하는 거죠. 왜냐? 지금 시장이 너무 고점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트럼프 때와 바이든 때 다른 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확실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러시아 측에도 나발린인가? 3년 6개월짜리 선고를 받았죠. 그거를 철회하라는 내용을 회신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다가도 대만 압박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했고요. 각 중국도 러시아도 마찬가지 내정 간섭하지 마라 라는 회신을 보냈어요. 거기서 아마 방향성을 쭉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미얀마 수지 여사가 다시 깜빵으로 들어갔답니다.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쪽 내용에도 석방해라 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돌아가고 있는 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진핑 국가수석에게 아첨성 발언을 합니다. 공산당 창당일이었나? 그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이거는 이념과 개념의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간에 껴가지고. 근데 색깔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색깔론이라기보다는 미국과의 우호관계가 힘들어져서 대미 수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절대 봐주지 않을 거예요. 봐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높은 정보력과 엄청나게 많은 수뇌부들과 함께 전략을 잡아나가기 때문에 중국 달래기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어요. 포용력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생각은 되어져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 드린 거고요. 분명히 더 좋은 방향으로 잘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면 모래성 같기도 하고 유리성 같기도 해요. 어디선가 충격 여파가 들어오면 와사삭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고 기술력이 좋아도 국가 간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되면 교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국가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렉서스 자동차 솔직히 좋아요. 도요타 자동차도 좋고 가격 대비 성능 좋고요.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나요? 못 팝니다. 뭐 그런 식의 문제점이 언제든지 발생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1년 후에 어떻게 될 건데, 빠질 건데, 그럼 하방 때려놓고 무턱대고 계속 기다려야지. 버틸 수 있겠어요? 인버스 곧버스 때리고 계속 기다려야지. 그렇게 점 때렸으면. 근데 그렇게 점 때렸다고 해서 그렇게 매매한다고요?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할 수도 없고요. 그거를 점치는 것 자체는 막말하자면 건방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시기 때 위험한 장이 나오거나 위험한 큰 뉴스들이 나오고 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해 보면서 장을 지속적으로 저는 리딩을 해갈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됐나요? 시원하게 뭐 올라갈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는 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기본 그래프 이론으로 봤을 때는 이게 시장이라는 게 분명 그래프 이론을 보고 토대로 해서 맥점들을 잡고 장을 읽어가는데, 시장 분석적인 부분에서 사실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잊지 못했었던 장을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거기에서 과신해서 읽어낸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오바인 것 같고요.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와중에 크게 한번 내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뚫어놓은 이런 상태예요. 여기에 이제 전고를 뚫고 올렸어요. 20년짜리 매물대를 올렸어요. 코로나라는 세계 악재 속에서 세계 시장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꺾인다고 보는 게 맞아요. 꺾이는데 언제 꺾일 건데? 언제 이 상승세를 그만둘 건데? 그냥 무턱대고 언젠가는 꺾일 거야. 그 얘기 누가 못합니까? 주식 조금만 하고 있고 시장 분석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조금만 하신 분이면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다음권에서 리딩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매매를 해가야 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피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뭐 장을 읽어가는 입장에서 고점인 건 극명하거든요. 제 자체가 매매를 하는 스타일에서 고점 매매를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바닥세를 좋아하고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리스크가 줄어든 매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고점장에서도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있고, 그 못 올라간 종목 중에서 이 좋은 장에서도 못 올라간 이유가 있는 아주 안 좋은 종목이 있을 거고, 잠재 능력을 가진 종목은 아직도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분별 능력이 2월달, 3월달에 극명하게 나눠질 거예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추리기가 나와지겠죠. 이 좋은 장에서, 이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낸 대주주, 기업, 업체들은 여기서 더욱더 도태될 거라고 보고요. 그 와중 속에 올라가는 장세 속에 추세의 흐름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고점이 나왔다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고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고 수치적으로 검증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매매를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꾸준히 진행을 하면 돼요. 지수에 어려운 부분이 나온다 싶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매매를 자제하거나 줄이거나 현금 보유 비중을 높이는 식으로 해서 좀 더 현명하게 대응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맥점자가 되면 되는 거죠. 확정적으로 사실 정답을 드리면서 리딩을 하진 않아요.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저 따라하면 됩니다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리딩하는 스타일도 다들 다 다르죠. 저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조심해서, 제가 제 돈으로 재매매를 하는 거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제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리딩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의 매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정적인 라인에서 끌고 가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조심스럽게 그런 얘기 했어요. 상승장에서 무섭다고 지금 꽁무니 빼고 다 도망갈 필요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했던 거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추론하고 계속해서 장을 읽어가면서 어느 정도 검증하고 검증했었던 부분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있었던 고점에서 저항대가 약해진 라인에서 매매를 하는 거하고, 현재 시점에서 오늘 음봉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매를 하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드린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저항선을 잡아서 거기를 신뢰할 수 있는 나만의 마지노선을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이 조그만 라인의 며칠 사이에서 구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야 돼요. 언젠가는 제 곁을 떠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이유 있게 리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지 라인이 나올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꺾었을 때 손절을 할 수 있는 기법적 이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올라올 때 쉽게 올라왔었던 라인에서 뭐 이 정도까지만 있었을 때 타점을 잡아서 공략을 하게 되면 거의 뭐 빨래줄
형식으로 계속 윗방향만 타고 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흔들었던 구간이 있지만 매물대가 약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터치하려고 그러면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가깝게 보조지표를 터치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전에 있었을 때는 음봉 구간에서 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그렇게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꾸준히 방송을 들으셨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점 구간에서 오늘 음봉은 제가 좀 더 쿨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맥점을 한 이유는 미 정부에서 1조 9천억짜리 경기 부양 정책을 하기로 일단 상원 하원 협의 지점이 나왔어요. 이전에는 바이든이 하겠다는 내용이 주말에 나오고 나서 3일이 올라갔고요. 그 내용에서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겨가면서 4일 정도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 지지대는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있겠다 해서 리딩을 좀 더 본격적으로 최근에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고점 행보대를 조금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행보대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손절 라인을 3040선부터 3000선 이탈에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 비중을 높여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5에서 945 쪽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